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주 콘도에 미친 귀신. 경주에 있는 유명 콘도를 빌려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경주까지 다녀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경주는 수학여행으로 3번이나 이미 다녀왔고 가족이랑도 갔던 곳이라 사실 새로울 건 없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9명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단기 알바하면서 친해진 상태라 뒤풀이로 생각해낸 여행이었습니다. 차를 대절해서 그냥 보고 싶은 곳 편하게 둘러보다가 콘도에 들어왔습니다. 콘도는 방이 2개였어요. 큰 침대가 있는 방 1개, 작은 방 1개,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화장실은 현관 쪽에 있었는데 작은 방과 마주보고 있었죠. 그리고 현관과 작은 방 사이에 현관이 있었고요. 그 마주보는 면에 작은 방에 난창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난창이 아니라 옛날식으로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창문. 종이는 하얘서 투명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고기 구워 먹고 군것질하고 놀았죠. 약간 취해서 밑에 내려가 아케이드에서 게임도 하다 오고. 근데 제가 좀 빨리 취하고 빨리 깨는 체질이에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또 금방 깨서 또 마시거든요. 그날도 총 3잔쯤 마셨으려나. 취하고 그냥 정신없다가 결국 작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중간에 깨보니까 옆에는 후배 한 명이 잠들어 있고요. 발밑에는 선배가 내 발과 얼굴을 마주하고 잠들어 있었고요. 주위가 고요하기에다 자나보다 하고 잤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몇층 침대가 있는 방에 몇층 거실에서 자고 있었죠. 방은 온돌방이라 뜨끈뜨끈했어요. 겨울이고 그런 방에서 자면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은 몇 번씩 자다가 깼어요. 전 온돌방이랑 이불 속에서는 한기를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랬어요. 깰 때마다 한기를 느꼈죠. 제 등 뒤에서 누가 일어나는 느낌도 함께 받았죠. 전 당연히 아까 자고 있던 후배가 화장실 가나보다 하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마다 전문이 열린 걸 보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항상 누군가 일어나는데 소리도 잘 없고 또 일어나서 나가는지 뒤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져서 옆을 돌아보니 후배는 자고 있더군요. 근데 문은 또 열려 있고 잠결에 또 누가 우리 둘 사이에서 자다 나갔나 보다 했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전 단순히 생각하고 잠들었어요. 새벽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제 옆에서 자고 있던 그 후배예요. 새벽 6시네요. 그래서 전 장난하나 보다 하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문을 보려던 차에 그 현관 쪽 창문에서 계속해서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죠. 분명 사람 형상이었어요. 그림자라 생김새는 없지만 작았어요. 키도 작고 얼굴, 몸집도 작고 주인은 고요하고요. 그때는 언뜻 후배 중 누구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해버리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 후배도 키가 작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후배 머리는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본 건 남자 바가지 머리 같은 모양이고요. 다시 일어났을 때 7시 반. 아까 전화했던 후배는 아침밥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려다가 아침밥 준비하는 게 바빠 보여서 묻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선 별일 없이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 도중 밤에 제 옆에서 잤던 그 후배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저 어젯밤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그 후배 말이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문이 열렸다고 하네요. 사실 그 문 그렇게 잘 열리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 있잖아요. 스르륵 하고 느슨하게 있다가 열리는 문. 근데 그 문은 이상이 없었어요. 그 후배는 처음에 제가 계속 화장실 가면서 문을 열고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배도 그 똑같은 그림자를 봤어요. 양 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자.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와 다르게 정신이 번쩍 든 후배는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나갔대요. 이걸 확인해야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그 후배도 키가 작은 또 다른 후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확인하러 갔더니 침대방에서 자고 있더래요. 갑자기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무서워진 후배는 콘도로베로 나갔고 한참 배회하다가 두려움이 좀 사라지자 다시 들어오려고 했는데 카드키를 안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요. 둘이 겪은 게 너무 일치해서 신기했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무슨 변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괜히 등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기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여자. 지금 말하는 이야기는 제가 20대에 들어서서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아시나요? 특히 여성은 20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쪽의 영감이 더욱 강해진답니다. 그러니 혹시 자신이 그런 쪽에 영감이 있다고 느끼거나 이미 보신 분들 부디 무시하세요. 신경 쓰고 자꾸 호기심을 보이다 보면 어느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것들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한동안 늘봉가든과 장희빈의 묘가 이슈가 되었었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도는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도 들썩대며 호기심에 찾아가 본 이들이 많았어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라면 주변도 얼씬거리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니 샛길로 새지 않을게요. 부디 한순간의 호기심과 객기로 인생을 꼬이게 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어느 봄, 전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이리저리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산에 잠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곳의 기운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안으로 위로 올라갔고 어느 지점에 도착한 뒤 후진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산 중턱쯤에 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산길이라 잠깐 멈춘 틈에 창문 바깥으로 그곳을 쓱 들여다보는데 그곳에는 질이 안 좋은 것이 창너머 안에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귀신이죠. 허나 흔히 보면 안 되는 귀신이기도 하고요. 눈이 엄청 새까맣고 입도 벌리고 있으나 정말 새까맣게 보여서 멀리서 보는데도 선명했습니다. 눈이 검고 움푹 패인 입과 눈동자, 까만 눈과 까만 입은 보대 볼 수 없고 말하지 못하는 것. 즉, 홀령이 얼마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 형태조차 잃어버린 거니까요. 진짜 낮은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식은땀이 났습니다. 친구한테 미친 듯이 차를 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집 바깥으로 나와서 빤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었어요. 오묘한 빛과 어둠의 경계에 있으면서 사람이 그 안으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진짜 막 사람들을 재촉해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큰 맘 먹고 자동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친구와 다른 아이들은 볼 수 없겠지만 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과 성인인 듯한 남성과 여성 모두 그 흉가의 위아래에 옹기종기 서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이면서 쉬운 말로 찍었다라고 하죠. 바로 저와 우리를 찍은 겁니다. 그 중에 유난 희마르고 길며 머리카락이 긴 여성이 차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창 안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것이겠지요.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이 분명히 쟤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된 듯 싶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를 치러주었다는 것. 처녀 귀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녀 귀신은 예로부터 기운이 강해서 머리만 따로 잘라내어 사거리에 묻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허나 멀리라 그런지 목 사이에 경계도 안 보였어요. 저렇게 원한을 가지고 절뚝거리며 따라온다는 것은 쟤를 잘못 엉터리로 취해줬거나 그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자극한 것이겠죠. 그것은 다행히 영화처럼 타다다닥 뛰어오지는 않았어요. 꾸준히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따라왔고 전 그 사실을 저밖에 모르니 열심히 속으로 기도를 외웠습니다. 부디 빨리 그것들의 기운이 서려있는 숲을 나오기를. 다행히도 숲을 나와서 도로의 신호등에 섰습니다. 뒷창문으로 보니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며 창문을 내리려는 순간 그것은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발끝투투피 끝나고 도로가 나오는 경계선에 대고서는 몸을 찢어뜨릴 듯이 최대한 기형학적으로 늘려서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검게 누군가 파는 듯한 눈으로 창에 밀착해 안을 보며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렇게 되면 내가 표적이 되어 정말 일이 생길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하면서 악착같이 매달려 있던 귀신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를 돌아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산 옆에 숲이 모두 묘지였다는 거려.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우리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 그날 이후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지더군요. 다행히 그것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하여 적응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에 그들을 자극하지 마세요. 정말 가까운 데에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가까운 곳에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